이번에는 총선 판세 분석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권역별로 봅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의 아성이죠. 이번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 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요.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대 총선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구 모두 25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21석 차지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석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무소속이 3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했고요. 홍일학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당을 한 상태입니다. 자, 최 교수님. 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동진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 감정도 허물고 이런 대구 공약은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좀처럼 뚫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그래도 김부겸 의원이 이제 거기서 이제 깃발을 꽂았는데 네. 이번에는 글쎄요 그게 또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지금 강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지역주의라는 차원에서 볼 건 아닙니다만 대구 경북에서 글쎄요 여전히 전통적으로 강했던 새누리당 이제 말하자면 지금 통합당의 전신이니까 그쪽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홍준표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의원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이 야당 성향이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방금 나왔던 것처럼 뭐 무소속이었다 해도 다 복당했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은 글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김부겸 후보로서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격전지 또 선거구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 지난번 선거에서는 김부겸 의원한테 한 석 내준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갔고요. 네, 사실 그 역대 선거를 보면요, 대선 때는 지역의 표가 조금 더 자기 지역 출신 후보들에게 집결되는 경향이 있지만 총선 때는 또 이것이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역 구도가 옅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예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오히려 더 뚜렷하게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 구도를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세대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대 균열이 과거 선거보다 조금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젊은 세대와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세대 균열이 조금 희석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지역 구도가 더 강하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후보로서는 조금 더 좀 더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함으로써 저를 뽑아주시면 이제 대구의 아들로서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호영 후보의 경우 나도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대선 경쟁이냐 하는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호영 후보 쪽으로 시계추가 조금 균형추가 조금 더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무소속 후보인 이준훈 후보가 사실상 보수가 이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를 한 것이 그 균형추를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최신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수성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부겸 의원이 34.8, 주호영 의원이 54.4%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진훈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김부겸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제 그 격차가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변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게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특별하게 어떤 돌발 변수라든지 어떤 프레임의 변화라든지 이렇지가 않으면은 상당히 김부겸 후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그 이유가 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권 얘기. 그래서 대권 얘기를 꺼낸 게 이슈를 바꾸고 이슈를 선점해서 구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비칠까? 왜냐하면 지금 총선인데 갑자기 대선 얘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저 후보가 뭔가 지금 현재 열세구나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김 의원이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거를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판단도 들기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곳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입니다. 대구 수성을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요, 23.9%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인선 후보가 미래통합당인데 34.4%,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곳은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안 할 것 같고요.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도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는데 반드시 복당 불어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이 정도면 박빙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향에 뼈를 묻겠다라고 했다가 양산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대구로 오면서 또 하필이면 여성이 나와 있는 지역구에 온다라고 하는 게 썩 뭐 이렇게 용감하게 보이지는 않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무소속으로 있을 출마하는 것이고요. 곳들이 다 여성 후보들이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통합당 지도부에 조금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하필이면 여성 후보들이 나온 것만 다 공천에 대해서 재심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인선 후보의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구청장을 지낸 바가 있고 해서 지역표가 또 좀 있는 편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 이는 조금 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여야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통합당 내에 당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저희가 수성갑, 수성을 두 곳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여기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두 지역을 조사를 했고요. 만 18세 이상 수성갑, 수성을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에서 무소속 표기가 된 그 홍의락 후보를 저희가 홍희락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정정 드리고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수성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홍 전 대표가 지금 거기 가서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홍 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번 선거가 지금 인물이나 이런 정책보다는 당대당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네. 그게 이제 진영 대결이 강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하면 뭐 대권 주자였고 네.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인선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알려진 바로는.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와 네. 당내에서 여러 이제 분란을 겪고 아까 말씀처럼 뭐 지역구를 많이 옮기고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사실 현재로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워낙 이름이 난 후보고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인선 후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에 공천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고전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남은 1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이 얘기 하겠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 지금 몇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실수를 하냐 당내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이 선거 기간에 있어서 당의 대표로서 이슈를 제기한 것들은 별로 기억나지 않지만 실현한 것들은 3종 세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당내의 리더십도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